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나토 표준 무기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산 명품 무기들. 지난해와 올해 총규모 47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과 더불어 또 다른 유럽 국가들과 추가적인 무기 계약도 진행되고 있어 제2의 잭팟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나토 최전방 국가인 루마니아는 긴급한 무기 수요에 따른 전력 보강에 힘쓰고 있는데, 이에 최신형 3.5세대 메인 주력 탱크 250대를 조달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세계 최고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산 명품 전차 K2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비 예산을 늘리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도 국내 총생산의 2.5%로 증액하면서 나토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증액분을 군사장비 구입에 활용한 후에는 GDP 대비 3%대 이상까지 늘린다는 파격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루마니아가 현대화 사업을 통해 대체하려 하는 전차는 바로 루마니아군 기갑전력의 중추를 담당했던 주력전차 TR-85 계열인데요. 루마니아는 소련제 MBT T-55 전차의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TR-77 전차 차체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2세대 TR-85 전차를 개발했는데요. 유엔에서 발간한 국제연합 재래식 무기 등록부 보고서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2017년 기준 227대의 TR-85 전차와 54대의 TR-85M1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TR-85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연간 평균 100여 대가 생산되었는데요. 운용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높은 연료 소모율, 엔진 변속기 전반의 문제, 그리고 만성적인 누유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루마니아가 이미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한국 K2 전차 도입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오도르 인치카시 루마니아 국방부 병기총국장은 최근 자국 군매치와 인터뷰에서 미국산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매할 것이고, 예정된 물량은 54대로 2022년 2월 24일 니콜라이 치우커 총리의 승인을 받은 탱크 스테이지 1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 정황을 통해 추가로 도입하기로 한 250대의 전차는 M1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전차가 아닌 K2 흑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루마니아 병기총국장이 최근 250대의 전차 도입을 추진한다는 발언은 바로 한국과 루마니아 방산협력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한 지난해 대한민국 방위사업전 DX코리아 2022에서는 바실레 둥크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참석 예정이 없었던 현대로템 부스를 들렸는데, 당시 현대로템은 소개할 담당자를 찾기 위해 분주하기도 했죠. K2 전차를 본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도 엄지를 치켜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루마니아가 도입하기로 한 M1 에이브람스의 의회 승인 당시 탱크 스테이지 1이라는 명칭으로 발행되었기에 개별적인 다음 단계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확정된 M1 에이브람스 도입 수량이 총 54대로 현대화를 추진 중인 TR-85 M1 보유 수량과 동일하고, 이는 곧 227대의 TR-85 전차 현대화는 따로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병기총국장의 250대 발언 역시 TR-85 전차의 227대를 M1 에이브람스가 아닌 다른 전차로 대체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 폴란드와 긴밀한 군사협력을 추진 중인 루마니아가 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나토에 향상된 최전방 능력 전략으로 불리는 EFP 부대의 핵심 국가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서진 정책에 대응하는 나토와 미국의 최우선 전략으로 전방 동부 지역에서의 화력 제고 및 견고한 방어 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략입니다.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EFP 국가 8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되고 있는 국가이며, 이들 두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에 달합니다. 핵심 중의 핵심인 두 국가의 상호 군사 협력도 최근 들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데요. 29만 명의 EFP 주둔군 가운데 무려 12만 명의 병력들이 몰려있는 폴란드에는 루마니아의 병력들도 주둔하고 있어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하곤 합니다. 지난 K2 전차 실사격 훈련 당시에도 루마니아군이 함께 방문하여 사격훈련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죠. 또한 지난 3월 19일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합동방위위를 구성하였고, 매년 진행되는 폴란드 루마니아 연합훈련 저스티스 소드 20일 합동훈련 군사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부하셰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한국산 무기 세일즈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난 연합훈련 당시 부하체크는 양국 간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군대에 유사한 장비를 제공한다. 우리와 동맹국의 군인들이 상호 운용성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비롯하여 M1 에이브람스를 통합해 운용 중에 있는데요.
현재 총 366대의 M1 계열 전차를 도입할 예정이며 그중 250대는 최신형인 SEPB3 버전으로 나머지 116대는 중고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2 전차는 한국에서 직도입하는 K2와 PL 버전 500대 그리고 현지 생산하는 500대의 K2 PL을 합쳐 1000대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K2 전차와 M1 에이브람스의 비율은 7대3이죠. 군수 체계에서 통합된 하나의 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유지보수나 군수 지원 그리고 훈련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에 폴란드의 이러한 두 가지 메인 전차 운용 방식은 다소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K2 전차가 나토 표준 전차이고 또 미국의 전차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장비를 사용하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가 욕먹는 이유 중 하나가 아무런 개념과 생각도 없이 공군 전투기를 세계 각국에서 컬렉션하듯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입할 때에는 여러 전투기를 받으니 강국 같아 보이고 기분이야 좋겠지만 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운용유지 비용 청구서를 들고 질질 짤게 뻔합니다. 이에 폴란드 내부에서도 K2와 M1을 함께 도입하는 것은 무의미한 이중지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요. 주된 내용으로 아직 부족한 폴란드 군수산업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폴란드는 굳이 두 종류의 MBT를 도입하려 하는 것일까요? 정치적 이유, 기술 이전, 국가 간 이해관계 등을 차치하고 가장 큰 이유는 폴란드의 전차 운용 방식에 따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K2 전차 및 에이브람스 도입을 총괄한 마체이 자블로스키 육군 무기 도입 검열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는 우선 각 전차를 운용하는 사단부터 다르다며 제18기계화 사단 전체의 에이브람스 전차가 제16기계화 사단의 K2와 K2PL 전차가 보급된다라고 했죠. 이 사단들의 구성과 주요 작전들은 서로 다른데요. 제18기계화 사단 사령부가 위치한 곳은 수도 바르샤바에서 멀지 않은 시에들체로 무거운 중장갑을 둘러싸고 있는 에이브람스의 뛰어난 방어력을 기반해 진격하는 적군과의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고 전면전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이브람스를 처음 배치한 곳도 수도 방위군인 젤 바르샤바 기갑여단이죠. 그러나 K2 전차가 배치된 곳은 제16기계화 사단으로 모두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영토와 접경인 폴란드 북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긴장감 높은 최전방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폴란드 북동부 지역인 원미아, 마주리, 수바키 간격 등에 위치한 바르미아 마주리 지역은 카르파트 산맥 사이에 위치해 있어 지형 변화가 다양하며 습지와 호수 그리고 진흙의 형성이 쉬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 숲이 우거진 산악 지역 및 진흙탕이 엄청나게 많죠. 이에 마체이 자블론스키 장군은 K2 전차는 이런 험지에서 방어, 공격, 선회 능력이 매우 뛰어나 기동성을 갖춘 부대로 운용할 예정이다라며 도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에이브람스에 비해 K2 전차는 수심 4m 이상의 넓은 수중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춘 전차라는 것을 유의해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하체크 장관 역시 폴스키 라디오 NTV에서 K2 전차는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폴란드 동쪽의 수요에 맞춰 56톤의 경량화, 기동성, 유기압식 서스펜션으로 인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폴란드 동북부 험지 및 하천망에서 매우 잘 작동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현장에서 이러한 능력을 직접 보았고 폴란드 상황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폴란드가 K2 전차와 M1 에이브람스를 각기 도입한 이유는 폴란드 육군의 운용 상황에 따른 결정이었고 이러한 결정은 루마니아의 K2 전차 도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루마니아 역시 나토 최전방 국가로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K2 전차는 이처럼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서스펜션에 있습니다. K2 표전차의 서스펜션은 반능동 앞내장 유기압 현수장치라고 하는데 이는 각 휠의 ISU를 컴퓨터로 각각 제어하여 자세를 변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와 M1 에이브람스는 토션바 서스펜션을 장착하였으며 유기압 서스펜션을 탑재한 전차는 K2가 세계 최초이자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K2만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반능동 제어를 통해 주행 중 요철 상태의 노면에 따라 각 휠의 유기압 서스펜션에 밀봉된 질소가스의 양을 조절하여 휠의 변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진흙과 같은 험지를 전차가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진흙탕을 만난 전차는 앞내장형 서스펜션 시스템의 유기압 실린더를 통해 압력을 순간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는 트랙의 로드암을 앞으로 밀어내어 트랙과 지면 사이의 압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트랙의 휠 또는 트랙 플레이트는 진흙에 더 깊게 파고들어 관통하게 되죠. 이로 인해 트랙과 지면 사이에 더 많은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전차는 더욱 손쉽게 진흙을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K2 전차에는 세계 최초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개발하여 주행 시 궤도가 이탈할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해 줄 수 있으며 전고를 최저로 낮춘 상태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념 자체는 미 육군 트레딕에서 M1 계열 전차를 위해 개발한 것이 시초였지만 결국 비용 문제로 인해 실제 적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발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영혼을 갈아 넣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했고 가성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한국이기에 그 어렵다던 비용 문제도 해결해내었습니다. ADD가 시험평가 중 궤도를 억지로 벗겨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전투 중 치명적인 기동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알면 알수록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의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 폴란드 역시 최근 맺어진 양국 간 수출 협력 품목을 보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에 놀랍다며 부러움과 동시에 자국의 기술력 증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과 폴란드 양국의 협력이 체결된 날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대한 수출을 진행한다 하니 대부분의 폴란드 네티즌들은 저쪽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산, 원전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제안하는 건 꼴랑 채소냐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이고 우리는 야채입니다. 정치인들은 30년간 무엇 했습니까? 브라보, 우리가 보내야 할 유일한 것은 음식입니까? 우리는 저개발 수준에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유나 과일 그리고 닭고기 등을 포함한 육개 같은 식량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죠. 폴란드 네티즌들이 우리나라 과일값을 보면 저런 소리가 쏙 들어갈 텐데 물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불과 70년 전 6.25 전쟁으로 황폐화된 대한민국이 대유럽 수출 품목을 두고 전기차, 배터리, 방산, 반도체, 원전이라니 소름 돋게 놀랍긴 하네요. 진정한 친구 국가 폴란드와 한국 서로 도우면서 함께 오래가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인들에게 치킨 가격을 사수한다는 건 전쟁을 치르는 것만큼이나 치열하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